돈 얘기 좀 해볼까요? 돈을 번다는 건 뭘까요? 남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입금이 이동하는 거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돈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돈이 있다. 나갈 돈이 있겠죠? 들어오는 돈이 있겠죠? 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조금 주고 들어올 돈은 최대한 빨리 많이 받으라 그러죠? 그래야 지금 내 잔고에 돈이 제일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가 돈이 있다겠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줘야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상품이고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상품 서비스도 너무 어려운 단어야. 더 쉬운 걸로 가보죠. 그냥 의식 주고 생필품, 그것도 어렵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교과서에 좀 편의 상품, 뭐 편의제 이런 얘기 하는데,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를 쉽게 해주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게 있겠죠. 뭐 배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세 개를 구분하자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내가 편리한 거. 그 또 하나는 뭘까요? 그걸 우리가 흔히 메시지 소비라고 하는 굿즈 같은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BTS 열쇠고리 뭐 이런 거. 그렇게 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에서 사는 거.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행사나 뭐 교회에서 샀던 머그컵 같은 거 뭐 이런 거. 비율로 치면 어떨까요? 우리 전 인류가 다 소비자니까. 그럼 소비자들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한 80%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당연히 생필품이겠죠. 의식주 관련된 것들, 뭐 주거도 있을 거고 옷도 있을 거고 먹는 거 대부분 먹는 거겠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편의 서비스나 편의 제품들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대략 거의 80%는 다 생필품, 편의제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그 외에 나머지 한 1, 20%가 소위 얘기하는 메시지 소비겠죠. 꼭 있어야 되는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하지만 뭔가 나에게는 의미를 받거나 주고 싶거나 그 이야기를 사고 싶어. 그리고 그 메시지가 되고 싶어. 그런 소비가 한 1, 20% 되겠죠. 돈 버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겠다. 좀 더 쉽게 유튜브로 뭘 팔아서 마진을 먹든 커미션을 받든 뭘 해야겠다. 그게 돈 버는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의 방법론, 관련된 노하우, 테크닉, 기술, 스킬 그런 거는 저는 여전히 주원규 PD의 비즈니스 PT만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들었어요. 대기자 너무 많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40주를 연속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큼 그리고 네트워크만큼 뭔가를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벌게 만드는 경험과 데이터 거기만큼 많은 데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유튜브로 물건 파는 대한민국 대기업인데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국내에 제일 많이 팔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을 파는 노하우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냥 러프한 예시예요. 지엽적인 의문은 좀 빼고요. 근데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회계 공부를 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매출이라는 게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왜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 부가세를 자꾸 써갖고 나중에 신경 쓰이잖아. 또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존 셀러 비즈니스를 했어요. 조금 약간 집에서 부업으로 취미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 설립을 해서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해서 좀 본격적으로 몇 년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었다라는 건 정리했다는 뜻이죠. 의류도 했고 장난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걸 도매로 가져와서 아마존에 셀러로서 파는 거죠. 의류도 조금 했었지만 매출이 많을 때 56만, 60만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60만 잡을까요 그냥? 말이 60만 불이지 연 매출 6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치면 한 7억 한 5천쯤 가지 않을까요? 7억 5천까지는 안 되겠다. 7억은 넘을 거예요. 고용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주도해서 하는 비즈니스로 치면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에 7억, 7, 8억씩 하는 비즈니스가 그게 숫자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영업 작은 거라도 해보신 분들은 느낌 오십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정산하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그거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스였고 잘 정리했어요. 회사를 열고 회사를 닫을 때까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음악 경험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회사 만들어서 정리할 때까지의 비즈니스 경험까지 저한테는 가장 강렬하게 남는 일의 경험이 두 가지인데, 물론 비즈니스 할 이유가 있어요. 자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매출을 쳐서 마진 몇 프로 해서 내가 이 정도 번다, 물론 이제 급여 정산으로 매달 가져가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비즈니스나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금융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갈 돈이 있지만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 시차에 항상 내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 내 사업자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나의 생활을 해결해 주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몸이 한번 아프거나, 그 다음에 내가 공급받는 제품이나 팔아야 될 제품에 차질이 생기면 거기서 한 방에 주저앉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차에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의 시차 때문에, 금융의 이익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 리스크야 뭐 항상 가지고 있죠. 제가 공급받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제가 다시 랩핑을 해서 아마존에 셀러로서 파는 거죠.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뭐든지 그렇겠지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급자가 물건을 더 이상 안 준답니다. 비일비재해요. 너무 잘 팔리니까. 광고도 내 돈 주고 했거든. 근데 너무 잘 팔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팔겠다, 뭐 이런 거죠. 그 공급자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저도 내 거를 해야겠다, 내 물건을 해야겠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트레이드 마크까지 해서 내 브랜드를 찍어서 물건을 팔아보기 시작했죠. 마음은 편한데 매출은 저조했겠죠. 결국 사업을 정리했는데, 물론 사업 정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고 환경도 있고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는 뭘까요? 유튜브는 광고 수익 말고 뭐 물건을 팔아서 커미션 받는 거? 근데 아주 귀따갑게 들었죠. 광고 수익 얼마 안 된다. 광고 수익 생각하고 유튜브 들어왔으면 쪽박 찬다. 나중에 손가락 빤다. 그러니 제품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툴로 생각한다면 제품을 주인공, 서비스를 주인공으로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그거를 제일 잘하고 데이터가 제일 많고 노하우가 제일 많은 게 비즈니스 PT지 않을까요? 우리 주 PD님이.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매출이 일어나겠죠. 매출이 일어나고 판매가 되고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차피 전 커미션만 받고 떨어지는데 뭔 상관이죠? 그럴까요? 내가 매출 한 1억씩 매출 쳐주면 공급자가 사랑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그 프랜차이즈 해보신 분들은 되게 느낌 오실 텐데, 프랜차이즈 해보시면 에이 더러워서 그냥 내 이름 달고 장사할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업체의 제품을 내가 되게 잘 팔고 있어. 매출도 잘 내고 어차피 커미션 한 10% 20%만 받기 때문에 난 그냥 그것만 먹고 떨어지면 돼. 근데 그 제품이 내년엔 어떨까요? 3년 뒤에 그 제품은 어떨까요? 계속 업데이트 돼서 제품이 그 다음 버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하겠죠? 5년 뒤에 그 제품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5년 전에 그 제품을 공급한 업체가 5년 뒤에 제품을 내놓을 때 그 커미션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많은 커미션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다양해서 뭐 한두 마디로 이건 저거예요, 저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냉정합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숫자에서 오는 그 칼 같은 냉정함, 차가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작자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원가를 치려고 하는 게 기업의 본질입니다. 영업비를 늘리려고 할까요? 줄이려고 할까요? 그 영업비 안에 커미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매출 잘 쳐주는데 내가 부르는 게 커미션이죠. 그럴까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어때요? 그럼 일은 어떨까요? 일은 생필품, 편의제 이런 것들을 내가 태깅해서, 내가 타겟팅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커미션을 받아 나간다. 손 안 대고 자고 있으면 알아서 돈이 벌려요. 그럴까요? 광고는 어떨 것 같아요? 협찬 광고 이런 거는 내 컨텐츠는 노란색과 빨간색인데 광고 협찬이 검은색이야. 그러면 내 컨텐츠의 중간에다 검은색 확 칠하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돈 벌어야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글쎄요, 그거밖에 없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 가족이 생각해도 회사에서 생각해도 나는 그냥 연봉 4천만 원을 받고 요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나한테 7천, 8천을 줘버리네?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일보다 뭐 더 어렵나? 그럼 나를 고용한 사람이 다른 데 가면 한 4천밖에 못 받을 텐데 여기는 6천, 7천을 주네?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살벌한 느낌 벌써 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1억을 연봉을 줘버리면 내가 어떨 것 같아요?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개꿀이다 그러고 1억 빨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만족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경우가 꽤 큽니다. 저도 비즈니스 할 때 막 60만 불씩 막 매출 들어오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사이에 있을 때는 되게 성공한 CEO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그때 한 비즈니스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해요. 일만 많고 돈은 안 됐다. 요 뉘앙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일만 많았고 돈은 안 됐다.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었다. 예를 들어서 막 몸 피곤해 죽겠고 시간 쓰고 몸 쓰고 다 해서 1년 매출 한 10억 쳤는데 나가는 돈은 10억 8천이야. 그러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차라리 2천만 원짜리 노가다 뛴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에 서서 빚 좋은 개살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유튜브에서 그냥 단순히 뭐 매출, 쇼핑 태그, 커미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그렇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렇고 생필품 비즈니스, 편의점 비즈니스가 80%니까 당연히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 시장이 큰 거예요. 다 거기다 돈을 쓰니까.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다 돈을 쓰니까 당연히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매출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생필품과 편의점 시장이 워낙 크니까 돈이 거기 다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큰 것과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에 서 있을 땐 모르겠지만 딱 계산기 두들겨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남겨주는 돈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 사이에 서 있고 싶어? 팬시한 오피스가 있고 차도 있고 사장님 명함 갖고 다니고.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특정한 누군가를 뭐 찍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수십억 매출하는 데도 있어요. 아마 우리 독자님들 비즈니스도 몇백억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백억을 해서 그 나가는 돈이 1,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참 좋겠죠. 1년에 몇백억씩 버니까. 그런 비즈니스는 인간계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1, 20만 원 쓰고 몇 억씩 버는 건 없어요. 몇백 쓰고 몇 억 버는 것도 없어요. 몇천 쓰고 간신히 몇백 버는 건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몇백억 쓰고 1, 2억씩 버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 들어가서 그 큰 돈에 비례해서 잘 벌어야 10%, 15%예요.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인 거고. 근데 그 큰 돈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장님 코스프레, CEO 명함, 팬시한 차, 먹는 거 되게 그럴싸해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비즈니스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나 관점이나 생각들을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메시지,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의미 있다, 의미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 새로운 책을 내면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게 저자와의 대화인데 나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서면 답변 같은 것들이잖아요. 책이라는 게. 저도 책 관련된 소재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 뭐 소설책이라면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교수님, 존경하던 교수님이 연구 논문을 대중소로 뭔가 내놓은 게 있다. 그러면 한 10,000원, 15,000원, 20,000원 주고 그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텍스트로 내가 20,000원 주고 사오는 거죠. 책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품에서 그 메시지를 함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그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고 싶고 밥 한 번 사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품의 비율이 지금은 1, 20%지만 저는 앞으로 조금씩 더 늘 거라고 봐요. 자기 이야기와 자기 메시지를 담은 자기 제품, 자기 서비스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걸 팔아야 됩니다. 왠지 매출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 쇼핑택으로 커미션 받는 걸로 해서 매출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한다는데요. 밀키트 같은 거 팔아갖고 뭐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아는 기업들, 대기업들 보고 하라 그래요. 매출만큼 블러핑이 심한 게 없어요. 매출 10억, 100억이라고 해서 10억, 100억이 거쳐가서 나가는 거지 10억, 100억의 매출 치고서 10억, 100억 내 통장에 꽂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꽂으면 감옥 가야 돼. 지금 당장 동네에서 장사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이고 야 이거 또 내가 또 부가세를 써버렸구나 이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하루에 폐업하는 자영업이 몇 개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내 제품, 내 서비스로 간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목적지를 거기에 두고서 남의 거 팔면서 커미션으로 스터디를 하고 결국은 내 제품, 내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기 메시지를 담아내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게 광고 수익 플러스 알파겠죠. 누가 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사는 소비자의 사례로서 저의 이번 구매 경험을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걸 봤어요. 직장 생활 한 10년 하고 잘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음악이었고 그 음악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감성적인 꿈도 있었고 현실에 부딪혀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 뭐 제가 직장 생활한 건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역시 사는 건 돈과 사람, 뭐 당연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이 돈하고 사람에 대한 고민이니까 모든 걸 돈으로 사거나 풀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거면 좋은 거구나. 그래도 돈으로라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평생을 돈 때문에 쪼들려 하던 시골 사는 우리 어머니가 돈 벌어 임마! 라고 하는 시각에서 돈 보세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가 아니라 나의 꿈, 열정, 야망 이런 것들을 돈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해서 부자 되세요라는 얘기를 누군가의 삶의 스토리를 어떤 누군가의 살아갔던 이야기, 살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서 그 메시지를 영어로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이겁니다. But money solves many problems. 야망을 벽에 써서 붙이지 말고 입고 다니세요 라는 메시지를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지? 더 들여다봤고 그분 영상까지 찾아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시기도 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독자 물이 좋다니까.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조금 격이 있어요. 전 그분의 그 메시지를 사고 싶었어. 느끼고 싶었어. 그리고 내 이야기 같았어.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주고 싶었어. 그리고 커피도 한 잔 사고 택시비도 대신 내주고 싶었어. 그겁니다. 그 메시지 앞에 몇만 원 놓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샀습니다. 구매했어요. 선물도 하나 하고 저도 하나 품었습니다. 저는 그냥 메시지를 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고 싶었고 그 이야기 한 사람한테 밥 한 번, 커피 한 잔 사고 싶었어. 그런데 덤으로 나한테 옷을 한 벌 주네? 나는 옷을 산 게 아닌데 공짜로 덤으로 티셔츠를 줬네? 오히려 저는 고마웠어요. 나는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신 분,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공감하게 해준 그분에게 그냥 밥 한 번 사고 커피 한 잔 샀던 건데 티셔츠가 온 거네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마음에서 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메시지 소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메시지 소비자로서의 사례로서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비가 실제로 있습니다. 은근 꽤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팔린다고요? 그럴까요? 내가 주연인 상태에서 유튜브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돈을 번다면 저는 자기 제품, 자기 서비스에 내 메시지를 던져서 실속 있는 매출과 이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의 매출로 커미션 받고 듣기 되게 편하잖아요.
아니 뭐 난 커미션 받고 땡인데 뭐 태그만 걸어놓으면 뭐 알아서 돈 계산해서 주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게 광고 수익 플러스 알파를 꼭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 제품, 자기 서비스를 자기 이야기의 메시지 소비자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플러스 알파니까요. 아니면 광고 수익만 갖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든지,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파트 평수를 내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체크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되게 실질적이어야 되고 실속 있어야 될 겁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오늘 한번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이런 류의 관점에서의 또 돈 버는 이야기도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봤어요. 연예인만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연예인이 공감이 더 안 돼요. 내가 백날 내가 너 연습한다고 내가 BTS 안 되잖아. 그래, 블랙핑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쇠고리 하나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근데 블랙핑크 열쇠고리 태그 붙여서 커미션을 받는다? 5년 뒤엔 어떨까요? 10년 뒤엔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제품 바꾸면 돼. 메시지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 상품, 이야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덤으로 티셔츠를 받았잖아요. 전 이걸 산 거거든요. 이 내용을, 이 얘기를 한 사람에게 밥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주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메시지 상품의 소비자인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담긴, 자기 퍼스널 브랜딩이 담긴 뭔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뭔가 내놓고 팔고 돈을 벌어야 된다면 소비자 심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심리가 저 같은 심리였다라는 거를 조금은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 뚝배기 아저씨 참 좋은 제품 줘서 너무 좋고요. 이 덤으로 또 옷도 주시고, 난 이야기를 산 건데 덤으로 옷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잠깐 5분 동안 짠했어요. 저 와닿아서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서 그냥 그 메시지에게 밥을 사고 싶었어요. 눈시울에 약간 촉촉해지면서 나는 그 메시지에 그냥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싶었어. 근데 옷까지 줘서 너무 고마워요. 좋은 경험이었고, 오늘 제가 38일 차고요. 오늘 돈 얘기했는데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39일 차에서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